안녕하세요. 네, 잠시 쉬셨죠?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엄청 중요한, 우리 회계 계속 엄청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손은 우리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나가는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손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어떠한 채권을 내가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회수 불가능 상태를 우리는 대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파산을 했다든지 뭐 대표자가 사망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거래처로부터 이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우리가 대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대손에서 못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대손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발생주의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발생주의. 우리 회계라고 하는 거, 회계는 우리가 장부를 기록을 하는데 발생주의에 의해서 장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발생주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발생주의는 만약에 돈 거래를 했다면 당기분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돈 거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돈 거래를 안 했을 경우는 당기분은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당기분만 수익 비용이어야 한다. 얘는 돈 거래를 했어요. 돈 거래를 했는데 이 돈 거래를 내년도 것까지 돈 거래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월세를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 것까지 다 월세를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중에 올해 것만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기분만, 내년도분은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것만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자, 만약에 돈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앞에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월세를 매월 냈어야지 되는데 내지 못하고 12월 31일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겠죠. 그것만큼도 당기분에 해당하면 당기분은 올해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돈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부상의 수익 비용이 생겨야 한다. 이런 개념이세요. 이걸 우리는 발생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발생주의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기분만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에서 우리는 내년도분은 선급비용 혹은 선수수익이라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수익 혹은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 하면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손에서 발생주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개념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에 매출이라는 거를 했어요. 매출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결산이라는 걸 하게 됐고 25년도가 됐어요. 2025년도가 됐는데 원래 2월까지 이 매출한 대금을 받기로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우리는 2월 달에 가서 이 돈을 받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2월에 이 회사를 찾아갔더니 이 회사가 파산했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저는 돈을 못 받게 됐죠. 못 받게 된 걸 알게 된 시점은 2월이에요. 2월에 우리는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25년도에 손실로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그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생기더라도 이것은 2024년도에 손실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친구가 여기서 문 닫을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물건을 안 팔았겠죠. 근데 몰랐으니까 팔았던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12월 31일 날 너희는 내년도에 혹시 못 받게 될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미리 예상을 해서 예상한 금액만큼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발생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기준상에서는 그러면 미리 예상해야 되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죠.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출을 해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 대손은 우리가 12월 31일 날 미리 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손을 예상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대손의 예상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을 예상한다라는 얘기는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못 받게 될 게 얼마예요? 미리 설정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식을 외우시는 게 좋지만 우리가 실제 실무상의 프로그램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줄 거예요. 계산을 다 해줄 거고 단지 우리는 이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우리는 공식을 조금 알아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잔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곱하기 퍼센트 대손율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을 빼주시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빼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답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요.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고 자 그러면 충당금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충당금이 적으면 플러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로 생겼을 때의 회계 처리와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의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충당금을 그만큼을 더 설정해야 되니까 내년에 못 받게 될 게 그만큼이 더 늘었다. 이런 개념이세요. 그래서 플러스는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차변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손 상각비라고 하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대손 충당금.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대손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해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가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차감적 평가 계정은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줄 계정이에요. 내 자산에서 마이너스 해줄 계정.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생겼을 땐 충당금이 너무 많다. 그럼 충당금을 줄여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따로 안 해오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붕괴 자체를 아예 마이너스로 금액을 쓰셔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붕괴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없어질 거고 충당금이 너무 많았으니까 없어질 거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손상각비로 쓰셔도 틀리지는 않는다. 대손상각비로 쓰셔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왜 이걸 대손상각비로 쓰셔도 되는 거냐면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우리는 얘를 이제 줄여서 판관비라고 해요. 판관비에서 얘는 마이너스 해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었다.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대손율이 1%였다. 1%였다.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처음 시작해서 충당금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면 1%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우리는 10,000원을 설정을 하겠죠. 대손 충당금 얼마를? 10,000원을 1%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손 상각비 10,000원, 대손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고 대손 충당금 10,000원이 이제 장부상에 기록이 될 건데 그럼 결론은 우리는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있었고요. 그 중에 10,000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99만 원이 회수 가능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99만 원만큼이 회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계속 누적해서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충당금이라는 게 모여졌는데 자, 두 번째, 실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실제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 없어질 거다. 외상매출금이 없어질 거다.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손 발생을 이미 앞에서 예상하고 있었죠. 맞나요? 기본적인 퍼센트만큼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우리는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1순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차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순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모자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상매출금 중에 5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5만 원 없어지는데 우리는 충당금이 10,000원밖에 없었죠. 그렇죠? 10,000원을 메꿔주고 나머지는 당기의 비용,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일반전표 문제를 풀면서 실무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손이 발생한다. 그럼 무조건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단 뭐 회수가 불가능하게 돼서 못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길 가다가 이 친구 만났어.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내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다시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대손 처리됐던 걸 다시 회수를 하게 되었다. 그럼 회수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다시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 돈은 일단 대손 처리됐던 것을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대손 처리됐던 걸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처리됐던 것을 다시 회수하게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교재에 31페이지 교재에 중간쯤에 보시면 대손상각비가 중간에 조그마한 박스에 대손상각비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는 그냥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랑 대여금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면 우리 회사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이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요. 회수를 못하게 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우리 회사의 업무랑 관련이 없더라. 상거래가 아니더라. 그래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2001년이라고 할까요? 자, 2001년 12월 31일 날이에요. 12월 31일 날 대손을 예상합니다. 외상매출금 1억 원에 대해서 1%를.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1%를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 100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손상각비 100만 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해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얼마 모았다? 1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있는 거래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래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래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외상매출금 잔액은 외상매출금은 1억 원이 있었고 대손 충당금이 이제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해가 바뀌었어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 다음 해 2년 12월 31일이 됐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마찬가지 1% 대손 충당금을 모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1%를 계산했더니 150만 원이 나왔고 우리는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설정을 해야 한다? 50만 원만큼을 추가로 더 설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그러면 대손상각비 50만 원, 대손 충당금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면 이제 2년 12월 31일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넓게 돼요. 150만 원이. 50만 원을 추가로 더 설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원래 100만 원이 있었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 12월 31일이 됐어요. 또 아무 일도 없었나 봐요. 아무 일도 없었고 그러면 3년 12월 31일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이제 1억 2천만 원이 되었고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도 1%. 그러면 120만 원만큼 설정을 하겠죠. 그런데 120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150이 있어. 그럼 거꾸로 마이너스 30만 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30만 원 없애고 대손 충당금 환입 30만 원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나면 어찌 되었든 결론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퍼센트만큼 남도록 되어 있어요. 120만 원이 남도록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왔어요. 처리를 해왔는데 그 다음 2004년 7월 1일 날 4년 7월 1일 날 우리는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200만 원이.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없어졌다? 200만 원이 없어졌다. 200만 원이 없어졌는데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순위 뭘로 처리한다?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대손 충당금 얼마? 120만 원이 우리 장부에 있었고 그럼 나머지 8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2순위 뭘로 처리하게 돼요?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80만 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충당금을 다 써버렸네요. 그쵸? 다 써버렸고 조금 지나서 8월 8일 날이 됐어요. 4년 8월 8일 날이 됐어요. 8월 8일 날이 됐는데 대손금을 모두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저 차변에 현금 얼마가 들어와요? 200만 원이 들어오겠죠. 회수를 하면 무조건 대변에는 뭐라고 쓴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금 잔액은 200만 원이 됐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뒤에 실기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개념상은 우리가 발생주의 때문에 결산일날 반드시 대손을 예상해 주셔야 된다. 예상은 무조건 뭐만큼? 퍼센트만큼 충당금을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에 보시면 기타의 당좌자산 나와 있는데 미수금, 선급금 설명 다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이 있고 선급금이 있고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잠깐 써드릴게요. 가지급금은 우리가 계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가지급금이다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계산. 그러면 계산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계산이라는 말은 대략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글자 같죠, 그렇죠? 우리는 계산할 때 여의 계산을 쓰니까. 근데 대략 얼마다라고 할 때 계산이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가지급금은 우리가 임시계정으로 임시로 지급했을 때 사용을 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나중에 우리 실기 문제 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뒤에 기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1번 다음 중 결산 시 대손상각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손 설정이 가능해요. 채권,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받으러움, 미수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죠, 채무. 부채에다 대손 설정한다는 얘기는 빚을 안 갚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부채는 대손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단기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의 충당금 잔액이 5만 원이 있고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2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20만 원인데 우리는 20만 원만큼 모아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5만 원이 잔액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5만 원을 뺀 나머지 얼마를 추가로 더 설정한다? 15만 원만큼을 추가로 더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우리 아까 문제 풀다 보면 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뭐만큼 모인다? 무조건 퍼센트만큼 모이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퍼센트만큼.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무조건 얼마만큼이 모아진다? 퍼센트만큼이 모아지게 된다. 그럼 2천만 원의 1%니까 20만 원만큼의 대손 충당금이 모아져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채권 잔액의 무조건 퍼센트만큼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글자가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에 기말 매출 채권 잔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라고 했고요. 1,000만 원에 1%의 대손을 설정하니까 우리는 충당금 잔액은 무조건 10만 원만큼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무조건 뭐만큼? 퍼센트만큼 충당금이 모아져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대손은 회계 2급을 배우실 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론으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냥 글자들만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번 읽어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무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